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램프 방식을 이용한 카툰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 방식은 이제 벨브라는 게임 회사의 팀 포트리스 2라는 게임에서 이제 고안한 쉐이딩 방식으로 어, 워프드 디퓨즈라고도 불리고요. 뭐 랩드 디퓨즈, 워프드 디퓨즈 뭐 각종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하프 램버트의 값을 램프 텍스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램프 텍스처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하프램버트는 가장 이게 밝은 부분, 여기가 1이고, 뭐 여기 어두운 부분, 여기 0이었죠. 자, 이렇게 구가 있다면, 가장 밝은 부분 1, 그리고 중간 부분 0.5, 그리고 가장 뒷면 부분 0, 이런 식으로 값이 될 텐데, 이걸 이 램프 텍스처의 좌우 좌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텍스처의 좌표는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이겠죠. 그래서 이 1, 가장 밝은 부분에는 여기, 뭐 한 중간 톤 부분에는 뭐 여기 0.5일 때는 정확히 중간, 그리고 뭐 요 어두운 부분에서는 여기, 이 완전히 뒤쪽에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는 여기.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고, 밝은 부분이 이렇게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 톤이 여기 중간 톤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어떤 그 텍스처를 전체 형태에다가 이렇게 쫙 싸는 것 같이, 그 어떤 이 명암의 단계에 따라서 쫙 입혀버리는 것 같이 만드는 방식인데, 싸는 것 같이 해서 이 랩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니면 여기 워프드라는 거는 좀 이렇게 왜곡됐다는 거죠. 아니면 디퓨즈가 좀 이렇게 왜곡됐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밝은 부분에 뭐 노란색하고 중간 부분에 약간 붉게 만들다가 어두운 부분에 약간 뭐 보라색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뭐 텍스처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분이 1에 가까울 거고, 여기가 한 0.5에 가까울 거고, 요 어두운 부분은 뭐 한 이런 쪽에 이렇게 텍스처가 뭐 이렇게 있다면 그 텍스처를 적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로 긴 텍스처를 하프 램버트의 결과대로 이제 씌우듯이 렌더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현은 굉장히 간단하겠죠. 이 하프 램버트의 결과값을 이 램프의 텍스처라는 거에 UV의 X좌표에만 넣으면 되겠죠. Y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여기가 Y인데 뭐 아래가 0이고 위가 1인데, 가로로 긴 텍스처다 보니까는 뭐 0이든 1이든 뭐 큰 변화는 없겠죠. 물론 텍스처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좀 의미가 생기는데, 그건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램프 텍스처는, 이 램프 텍스처는 램 모드를 리핏,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램프 텍스처로 인한 계산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리피트로 해놓으면은 맨 끝에 부분이 여기 컬러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뭐 색이 좀 이렇게 번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램프 텍스처를 만들고 적용을 해보면 밝은 부분들은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겠고, 중간 톤 부분에서 이렇게 붉은 톤, 뭐 어두운 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도 밝은 부분은 밝고, 중간 부분에 이런 하늘색 부분들이 약간 번지고, 어두운 부분에는 확실하게 어둡게 보여주고, 이런 처리들이 가능합니다. 이 램프 텍스처는 이제 포토샵에서 그레디언트 툴이나 뭐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프 텍스처를 지금까지는 가로로만 긴 걸 봤는데, 이제는 이게 세로로도 긴 걸 볼 거예요. 여기서 0에서 1. 자, 세로칸을 어떻게 활용하냐? 세로칸을 가장 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면 변수가 이 값이 0이면은, 자, 여기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거고, y좌표가 뭐 1이면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0.5면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톤이 뭐 붉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 값을 변화를 주면은 뭐 약간 이렇게 퍼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붉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저기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램프 텍스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붉게 적용되는 이 중간 톤이 0일 때는 되게 크게 적용이 되고, 이제 1일 때는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 y 포지션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y 포지션이라는 뭐 변수를 만들어서 뭐 숫자를 컨트롤해서 이제 램프 텍스처에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나는 한 이 정도의 느낌만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걸 왔다 갔다 변수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따 쉐이더 그래프에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버텍스 컬러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컬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실제 메쉬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 있어요. 그 버텍스 컬러라는 페인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페인팅을 해서 특정 영역에 예를 들면 뭐 이런 텍스처가 있다면 버텍스 컬러를 사용을 해서 뭐 이제 어느 부분에는 좀 이렇게 명암 단계가 아주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처럼 만들어주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막 페인팅을 해서 명암 단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메쉬 안에서 어떤 부분은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풀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텍스처를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거고 이런 텍스처를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건데 이제 이거를 자 이런 텍스처 하나를 넣어놓고 이 컬러 값으로 자 여기냐 여기냐 뭐 여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버텍스 컬러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 있는 폴리브러쉬라는 툴이 있어요. 폴리브러쉬라는 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스킨드 메쉬에는 지금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 데이터 상태에서 이 폴리브러쉬를 이용해서 버텍스 컬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키닝 작업을 해주시면은 워크플로우상 그렇게 하면은 이상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스킨드 메쉬가 되어 버렸다면은 맥스에서 페인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툴은 이제 폴리브러쉬라는 툴인데 이 툴을 이용을 해서 버텍스 페인팅 실습을 해볼 거고 이 세 번째 탭, 이 부분이 바로 버텍스 페인팅입니다. 버텍스 페인팅을 여기서 할 수 있고 폴리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램프 텍스처 말고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쉐이더 그래프 자료형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이 생기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 유니티 머티리얼에서 그 지원을 하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레디언트라는 걸 그 쉐이더 코드에서 막 강제로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테스트를 빠르게 해보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막 외부에서 이걸 변화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테스트 해보긴 좋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 상에서 바로 적용하고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좀 램프 텍스처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도 쉐이더 내부적으로는 없고요. 쉐이더 그래프에서 그냥 편의상 구현이 되어 있고 빠르게 보기 좋고 램프 텍스처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은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빠르게 테스트해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걸 만들면은 그레디언트라는 걸 샘플을 또 따로 해줘야 되고요. 샘플은 뭐냐면은 자 이것도 램프 텍스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타임이라는 값이 램프 텍스처도 그 텍스처의 좌우 좌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타임도 좌우 좌표인데 자 0을 넣으면은 이 컬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0.5 여기 0.5인데 0.5를 넣으면 이 컬러가 나오는 거고 이게 1이 되면 이 컬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좌우 좌표를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 있네 1이 있으면은 이 컬러가 나오고 그레디언트도 샘플링이 필요하고 램프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 값이 즉 x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램프 텍스처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램프 텍스처를 적용한 것과 같은 느낌의 이제 어떤 컬러 배치가 나오는데 자 이걸 보면은 자 이 그레디언트는 자 쉐이더에 없는 데이터라서 외부에서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부적으로 이런 그레디언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코드로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막 배열을 넣어가지고 뭐 컬러 값을 넣어서 이게 막 보관되게 하고 막 억지로 넣고 있는데 굉장히 하드 코딩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자, 유니티에서 쉐이더 말고 C#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는 뭐 프로퍼티 드로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제 머티리얼에서는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쉐이더 그래프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램프 텍스처가 없을 때 포토샵 가지 말고
그냥 느낌 빠르게 한번 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멀티 채널 램프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멀티 채널 램프 방식은 이런 램프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램프 텍스처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텍스처들에 비해서 좌우가 바뀌어 있죠. 보통은 여기 왼쪽이 어둡고 0이고 오른쪽이 1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위치가 일단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톤이 여기는 좀 약간 선명하고 여기는 뭐 풀어져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이제 왜 이런 텍스처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램프 텍스처는 사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R 채널, G 채널, B 채널로 나눠서 R 채널에는 이 하이 컬러 부분을 적용하고 G 채널에는 이 미디움 컬러를 적용하고 B 채널에는 뭐 이 로우 컬러, 그 어두운 컬러를 적용하는 뭐 이런 식의, 이걸 그대로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램프는 그래서 영역만 담당하고 실제 컬러는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보시면 여기 밝은 부분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빨간색, 뭐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뭐 남색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각각 채널을 이제 분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채널을 분리를 해보면 이 멀티 채널 램프 텍스처가 좌우가 바뀌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자, 이 레드 채널을 먼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G 채널을 보관하고, 세 번째로 B 채널을 보관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관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꽤 넓은 영역이 하이톤이라고 해서 좀 밝은 부분, 여기가 제일 밝은 부분들, 텍스처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 다음에 적당히 밝은 부분들을 넓게 영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 자 아까 하이 톤이 한 요 정도였죠. 그러면 이제 좀 안쪽으로 가서 이제 미드 톤이라고 해서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그럼 지금 자 요 부분은 이 가장 밝은 부분과 그리고 이 하이 컬러가 들어온 요 부분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이걸로 이 미드 톤을 한번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 결과값을 이렇게 다시 들고 와서 요 정도의 이제 부분에 로우 컬러가 들어오고, 요 넓은 부분에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지차율까지 계산이 된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쉐이더 그래프에서도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역이, 자,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 밝은 부분, 그 다음 밝은 부분, 뭐 그 다음 밝은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준다. 여기는 하이 컬러로 한번 덮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디엄 컬러로 덮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뭐 로우 컬러로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전에 스무스 스텝에서 투톤으로 명암을 만들었던 적 있죠. 이제 그거의 어떤 네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막 이렇게 영역을 막 이렇게 조절해줬는데, 그냥 이건 영역을 텍스처로 그냥 딱 이제 고정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 B 채널 중간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은 선명하고 아래쪽으로 가면 풀어주고, 자, 이 버텍스 컬러링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버텍스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부분마다 좀 긴장될 부분, 풀어줄 부분들을 이렇게 페인팅을 해주면서 느낌을 좀 다양하게 뽑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컬러의 값에 따라서 요 텍스처의 UV 좌표를 옮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텍스처의 R 채널을 영역으로 이렇게 넣어주어서 밝은 부분이 왼쪽이었죠. 어두운 부분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는 가장 밝은 걸 넣어주고, 그리고 왼쪽에 빨갰던 부분에는 이제 하이 컬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이었던 부분에는 미드 컬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었던 부분에는 로우 컬러를 넣어줘서 이렇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나, 둘, 세 번 해줘서 이 램프 텍스처를 좀 이렇게 좀 다양하고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재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니티의 쉐이더 그래프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램프를 적용할 모델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름을 공사 램프라고 만들어주고, 자, 머티리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모두 적용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램프 방식을 적용할 쉐이더는, 자, 3번 스무스 스텝을 복사를 해서 이름을 바꿔주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제 하프램버트와 메인 텍스처를 남기고 전부 지워주고요. 네,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램버트를 램프 텍스처의 X좌표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텍스처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램프 텍스처, 그리고 이 램프 텍스처를 들고 와서 샘플 텍스처 2D 노드를 꺼내고요. 연결을 해주고, 이제 램프 텍스처의 UV를 벡터 2 노드를 꺼내서 Y는 0으로 놓고 X를 이 하프램버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걸 UV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롯을 놓고 UV Y 포지션 Y 포지션을 Y에다 넣고, 이제 이 UV Y 포지션은 슬라이더로 놓고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만들면 이제 위아래로 램프 텍스처에 사용할 위치를 고를 수 있겠고, 이제 좌우는 하프램버트의 값에 따라서 쫙 이제 랩핑이 되겠죠. 그 결과값과 메인 텍스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걸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고 저장하면 이번 머티리얼들을 npr에 4번 램프를 사용을 하고, 자, 램프 텍스처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램프 텍스처들이 있고요. 이 램프 텍스처들을 안쪽으로 넣고 미리 이렇게 가로 긴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램프 텍스처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것부터 넣어보면은 바로 램프 텍스처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램프 텍스처가 이 뒤쪽에 살짝 이렇게 밝은 처리까지도, 뒤쪽에 이런 밝은 처리까지도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램프 텍스처를 넣으면 이게 바로 다른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걸 넣어서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 Y 포지션을 옮기면은 색깔이 막 노랬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가 이렇게 색이 바뀌겠죠. 그리고 뭐 이런 텍스처를 넣었으면은, 자, UV Y가 0일 때, 아래에 있을 때는 거의 까만색밖에 안 보이지만 이 Y 값을 점점 올리면은 이렇게 붉은 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예시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스피어에 스피어를 연결하고, 스피어는 npr에 램프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램프 텍스처를 이번에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UV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거를 어떤 이 UV 포지션이 아니라 버텍스 컬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자, 버텍스
컬러라고 있죠. 버텍스 컬러에서 R 채널 값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버텍스 컬러는 흰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렇게 돼도 이 UV 값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바꿔도 변화가 없고요. 지금 버텍스 컬러가 무조건 기본 값인 1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 기온이 꽤 많이 영향이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이렇게 폴리라고 검색을 하면 유니티 공식 어셋에 폴리 브러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저는 인스톨을 해놨고요. 만약 인스톨이 안 돼 있다면 여기 인스톨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인스톨을 하시고 툴즈에서 폴리 브러쉬라고 있고 여기서 폴리 브러쉬 윈도우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폴리 브러쉬의 세 번째 탭을 누르시고 여기서 자 이렇게 폴리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이 레디우스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조정을 하셔서 이 적용되는 크기를 보시고요. 세기는 한 이 정도로 놓고, 그리고 지금 R 채널만 적용을 했는데 R 채널에만은 이제 반영한다는 소리고, R 채널을 이렇게 까맣게 해서 반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에만 램프 텍스처의 아랫부분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이제 R 채널에만 흰색으로 칠해주면 다시 이렇게 적용되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것도 실험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램프 텍스처 세 번째 걸 넣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맨 아랫부분에 동그랗게 흰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텍스처의 램 모드가 리피트여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걸 크램플로 잘라주면 이렇게 딱 색이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적당히 중간 톤으로 이걸 적용을 해주면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램프 텍스처의 어떤 위아래 좌표를 실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럼 스피어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램프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레디언트로 램프 텍스처를 대체하는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누르고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램프 텍스처 대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연결해주고 여기 타임 값에다가 요 좌우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 그레디언트를 여기 연결해서 저장을 하면 이 그레디언트는 지금 다른 이런 지금 녹색 표시된 것과 같이 녹색 표시된 것들은 뭐냐면 지금 그 머티리얼에 보이는 거거든요. 익스포즈드라고. 이걸 끄면은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누르면 보이고. 근데 그레디언트는 아예 그런 옵션이 없어요. 익스포즈드를 체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대신에 여기서 이런 값으로 만들고 저장을 해주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램프 텍스처가 없더라도 여기서 뭐 되면은 뭐 까만색 표현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붉게 중간에 넘어갔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까 램프 텍스처 있던 느낌대로 뭐 이렇게 중간 톤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두우니까 뭐 조금 밝게 해주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저장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건 여기 외부에서 제어를 할 수 없고 여기서만 이제 이걸 통해서 해야 되니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느낌 볼 때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텍스 컬러 부분은 잠시 지워주고 그레디언트도 잠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 포지션은 잠시 놔두고 자, 그럼 다음 방법인 멀티 채널 램프 방식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멀티 채널 램프는 UV는 그대로 Y 포지션 뭐 사용해 주셔도 되고 뭐 버텍스를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램프 텍스처를 샘플링하고 여기서 좀 더 보기 편하게끔 램프 텍스처에 이 디폴트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값을 넣으면 쉐이더 그래프에서 텍스처가 실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램프 텍스처를 하나 구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플릿을 해보면 프리뷰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차차 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컬러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하이 컬러, 미드 컬러, 로우 컬러, 이런 식으로 컬러를 3개 만들고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값을 영역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어두운 부분에는 가장 밝아야겠죠. 자, 순서상으로 지금 여기가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자, 왜냐면은 점점 이 부분이 덮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지만 1이고 가장 밝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얀 부분에는 이제 하이 컬러가 들어와서 이렇게 또 뭐 버그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이 컬러는 약간 보기 좋게 좀 밝은 느낌으로 해주시고, 중간 컬러는 중간 컬러 느낌을 해주시고, 어두운 컬러는 어두운 컬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자, A는 여기 넣고 이번에는 중간 컬러를 이 부분에, 흰 부분에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고 한 번 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값을 A에 넣고, 그 다음 이 영역, 이 하얀 부분에는 로우 컬러가 들어가야겠죠. 로우 컬러 넣고, 그러니까 하얀 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B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블렌딩이 되었고요. 그것과 최종 메인 텍스처를 곱해서 최종 결과값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은 램프 텍스처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멀티 채널 램프를 넣어 주시고요. 램프 텍스처를 지금 좌우가 바뀐 걸 넣으면은 이 빛이 좌우가 바뀐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제 꼭 의도대로 왼쪽이 밝은 램프 텍스처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컬러는 뭐 밝은 톤이니까 뭐 적당히 밝게 넣어 주시고, 그다음 중간 톤을 약간 뭐 파란 쪽으로 갔다가 좀 빛을 돌려볼게요. 빛을 돌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고, 네, 뭐 중간 톤 뭐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뭐 어두운 톤 쪽에서 뭐 다시 약간 이렇게 밝게 만들어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y 값에 따라서 이렇게 딱 잡히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풀어지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이거는 버텍스 컬러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이 y 포지션 옮겨주는 값은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돌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멀티 채널 램프까지 적용을 해보았고요. 이 멀티 채널 램프 방식은 블렌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램프 텍스처에 어떤 위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좌표에 값을 더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UV X 포지션이라는 좌표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지금 이 하프레버트 격을값인 여기 노드에다가 얘들을 하고 X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면 조금씩 이 램프 텍스처의 가장 중요한 중간 위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레인지 슬라이더로 걸어서 값을 뭐 조금만 줄게요. 한 0.2에서 뭐 마이너스 0.2에서 0.2까지의 값으로 줘놓으면은, 적용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에서 이 X 포지션의 위치가 그러니까 좀씩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 어둡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밝으면은 뭐 많이 쓸 수도 있고, 약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채널별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하이 컬러나 미드 컬러만 따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램프 방식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